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9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일간이 될 것이고, 무라고 하는 일간은 천간은 10개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 그 다음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해서 무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다시 이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양토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있고 또 음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음토가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토는 양토가 된다라고 하면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토지만 그 성향이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남자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은 여성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기토는 음은 어떻게 돼요? 작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얕은 개념의 그런 토가 됐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토라고 하는 양의 개념이 넓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는 넓은 게 아니라 좁은 개념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토에 해당이 되면서 높고 넓은 개념의 토, 즉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죠. 높은 것은 뭐가 있어요? 산이 있을 수가 있겠고, 산맥이 있을 수가 있겠고, 큰 구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넓은 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지보다는 이제 평야라든가 아니면 평원 같은 거 있죠. 개마고원 같은 큰 평원 같은 거, 이거 개마고원도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더 넓은 광야, 그렇죠. 광야의 개념, 이렇게 좀 어마무시한 개념의 토를 양토라고 해서 무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음토는 작은 개념, 얕은 개념, 좁은 개념이니까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좋은 말로면 문전, 옥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토는 굉장히 넓은 땅, 기토는 굉장히 작은 땅. 괜히 어떤 분들 기토보다는 무토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이 좋은 것이 음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양간 나름대로의 배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음은 나름대로의 그것이 요구하는 조건이 잘 성취가 되어 있으면 그 사주가 좋은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이 좋은 것이다, 남자가 좋은 것이다, 남아선호 사상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옛날에 한번 남아선호 사상이었지만 요즘은 딸이 오히려 굉장히 좀 여성 상위 시대에 있어서 남자 아들 여러 몫을 하는 딸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양이 좋고 음이 나쁘다, 음이 좋고 양이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사주가 중화가 잘 되어 있느냐를 봐서, 중화가 잘 되어 있으면 음양에 관계없이 좋은 명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일간이든 간에 중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무토 같은 경우에는 양토이면서 큰 산이죠. 아주 큰 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막히고 울체가 된다고 하죠. 울체.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성격, 두텁고 무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쌓이면 땅이 다져지게 되면 그 다진 땅에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학교 운동장 같은 땅은 사람들이 밟아서 다져져 있어서 운동장에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토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식물도 자라고 땅속에 지렁이도 자라고 군뱅이도 자라고 해서 땅으로서 비옥한 토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져진 땅 같은 경우는 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땅은 토생금에서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은 그 약간 차선책의 토의 용도라고 봐야 되는 것이, 토의 용도는 금을 생하는 용도보다는,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감목을 얻어서 소토해서 큰 숲을 이루는 것이 가장 무토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토도 마찬가지죠. 작은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그 텃밭 안에다 어르신들께서 이제 난초도 키우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작은 텃밭에다 포도도 심고 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토가 돼야 좋은 것이지, 땅이 다져져 가지고 풀한쁘게 자라지 않는다, 그거는 땅으로서 죽은 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감목을 얻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게 되고, 감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특히 개수, 임수개수가 다수에 해당이 되지만 물이 있어서, 특히 개수가 있어서 감목의 뿌리를 배양해줘야 감목이 말라 죽지 않을 것이고, 특히 무토 같은 경우에는 기토와 달라서 제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서 무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얼게 되면은 그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항상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감목으로 소토하고, 쉽게 말하면 큰 땅에다 나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종묘를 심어 놓고 적당량의 물을 준 전후에 햇볕이 따뜻하게 비춰주면 무토가 큰 숲을 이뤄서 무토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글자들, 뭐 금이라든가 비견겁적인 토라든가 이런 거는 상황에 맞게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오행에 모두 갖춰져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오행이 다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이것저것 다 있으니. 하지만 오행이 다 갖춰져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좋지만, 서로 원진이 되고 혀로 충이 되고 해서 서로 장애가 되면 차라리 장애가 되는 글자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행구족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감목, 개수, 병화를 잘 아울러서 써서 중화가 잘 되면 무토로서 좋은 사주 명식이 돼서 부귀를 크게 얻는 것이지만은, 어느 하나 흠결이 돼서 무토가 건조해지거나 무토가 예를 들어서 동토가 되거나 하게 되면 무토로서 용도가 떨어지게 되니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이 매우 팍팍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고요. 기토는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할 것이니 내일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배경, 신월은 일간무토가 태어난 환경이죠. 환경, 신월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즉, 신월은 일단은 입추가 되면서부터 미월에서 신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게 되고요. 입추와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입추가 되면서부터는 사오미 여름인 계절에서 신유, 술, 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신월 같은 경우에는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 되겠습니다. 또 신월, 유월, 술월은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면서 신유월이 바로,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임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 유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왕한 세력을 갖게 되겠고, 그 중에 신유, 술월 중에 술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이 토왕절인 술월은 가을, 즉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환절기가 되는 계절이 4가지가 있는데, 진월, 술월, 축월, 위월이 모두 환절기면서 토가 왕한 계절. 단 이 술월 같은 경우는 신유술 서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있는 그런 토, 진은 임묘진 동방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축은 해자축 북방에 있으니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는 사오미 남방에 있으니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토, 술토, 축토, 미토는 서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것을 알아두시고, 술월이 토가 왕한다 하더라도 술월에도 신금유금, 지지로 신금유금을 보거나 사주에 금이 많아지게 되면 토왕절인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신유술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일단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세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포태법은 다른 말로 12운성이라고 하죠. 12운성,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12운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되고요. 이거를 12운성 포태법을 신살 같은데 신살에 응용을 하다 보니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원래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세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인 것이지 12신살에 응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차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응용을 하기보다는 왕세, 사주의 왕세를 보는 척도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인데 상대적으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토는 신월이면 병화, 정화와 마찬가지로 무토기토도 신월이면 여기가 토는 포태법으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병지가 된다.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 정도의 사람으로서 조금은 노쇠하고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병화라든가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정화가 약하고 금이 왕하니 병정화 입장에서 금은 재성이 되는 것이라 병정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다신약이라고 해서 일간을 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정화와는 달리 무토가 금을 보게 되면 저거는 식신 또는 상관,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병정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면 재다신약이지만 무토나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 또는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기태과, 즉 토생금,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금이 더 많게 되면 이때는 토가 금을 생한다기보다는 금이 토의 기운을 너무 심히 설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설기한다. 그래서 토의 기운이 더욱 더 약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돈이 100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유학을 가거나 아이가 뭐 좋은 학교를 갈 때 교육비를 내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뭐 의대를 가든 어딜 가든. 근데 어머니께서 좀 안쓰럽게도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당장 먹고 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아이가 유학을 가거나 또는 하기가 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은데 자식이 또 여러 명 있다. 그러면 그 인성인 입장에서 식상인 자식을 다 돌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설기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자식과 같은 것인데 자식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보니 일간의 기운이, 부모의 기운이 과설돼서 우리 쉬운 말로 등골 빠진다 그러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도 마찬가지고 내일 기토도 마찬가지로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식신이 됐든 상관이 됐든 일간이 약해서 식상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 설기태관 사주병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 먼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이 약할 때는 비견겁제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뭘 봐야 된다?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화는 정인인 정화보다는 편인인 병화를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 등쪽지화와 같고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으니 큰 땅을 갖다가 생조해주기 위해서는 작은 불보다는 큰 물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무토 신월에 태어났는데 병화를 보게 되면 병화는 무토도 생조해지지만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즉 금이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병화가 말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들을 보기 어려우면 할머니가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과 같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면 엄마가 그때 좀 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인성을 보는데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 물을 가지고 무토를 갖다가 좀 촉촉하게 윤토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신중에 암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없는 것은 조금 그래도 피해가 덜 하겠지만은 신월의 병화, 인성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화는 일단 얻어야지 된다라고 보겠고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 윤토하게 되고, 만약에 무토 자체가 너무 지지로 진술충비 토를 다시 봐서 무토 자체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간목으로서 원칙대로 무토를 소토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는 먼저 병화, 그 다음에 개수, 일간이 막 왕해졌다, 간목, 이런 순서대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역시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나라고 하는 격과 국을 보게 되는데,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양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지만 이것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 되겠죠. 지지로 신금은 양금이 있고, 지지로 유금은 얘는 음금이 됩니다. 천간으로 경금이 양금이고 천간으로 신금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오늘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것이니 내가 월지 있는 식상을 내가 생하는 것이죠. 아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먹는 신, 식신, 그다음에 관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건 식신이라고 표현하고요.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니 얘는 식신격이 됩니다. 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은 금이 왕하고 토가 약하다 보니 설기태 과한 사주 또는 설기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설기과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다? 신약 사주가 된다. 신약하게 되면 억부용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절에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성이라든가 식신이라든가 재성으로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게 되는 것이니,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일간이 왕하면 관성을 쓰고, 관성을 기본적으로 쓰고, 그 관성이 없을 때는 이제 식재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인성과 비견겁제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인성을 써야 된다, 비견겁제를 써야 된다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월지가 식신 또는 상관인 경우에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더 좋다. 인성을 얻게 되면은 일간도 생주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식상도 억제시켜주는 일신 이익이라고 하죠. 일신이익, 하나의 신을 얻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이로움을 얻게 된다. 그래서 무토와 신월이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화를 얻는데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화를 얻게 되면은 일간 약했던 무토가 생기를 얻게 되니 이때는 개수마저 본다라고 하면 신월의 무토가 뭘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연간에 먼저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임수는 신중, 즉 월지에 있는 신중에 있는 중기인 임수가 투출된 것이니, 원래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식신격이지만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뭘 잡는다? 격을 잡는다. 그래서 무토와 신월에 태어났는데 임수 투출을 했다? 그러면 저거는 편재, 양간이 양재를 받기 때문에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식신생재하는 사주의 구조는 이루었지만은 일간이 신약하니 저 식재를 감당할 수가 없다. 역시나 뭐가 있어야 된다? 비견,
또는 겁재 또는 인성에 있어서 약간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인목은 무토의 입장에서 보면 편관에 해당이 되고요. 편관은 무토 일간이 왕했을 때는 뭐 편관 인중 간목으로 무토를 소토소벽하는 용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인목의 용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문제는 뭐다? 월지는 신금하고 인목하고 인신상충이 되다 보니 인목이 상처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신금 또한 상처를 받으니 격을 갖다 파하게 되죠. 약간은 파격의 조짐을 가지고 있어요. 임신충이 되면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까지 같이 휘둘리게 되고요. 거기에 뿌리를 둔 임수마저 내 뿌리가 흔들리게 되니 격 자체가 그래서 흔들린다. 즉 바가지가 깨져서 온전한 바가지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니 격은 어떻다? 파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다시 극하는 현상. 이렇게 보게 되면 무토 두 개가 연간에 있는 임수를 공격하게 되니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군비쟁제로 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분재 재성을 나눠 갖는다. 나눌 분자에다가 재성지자를 써서 이렇게 분재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 글자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인데, 일지에서 오화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오화 하나에 무토 두 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죠. 신월이라 하더라도 인신상충돼서 월지에 있는 신금도 상해를 받았으니 임수 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재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군비쟁제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군비쟁제로 보는 것이 일단은 맞는 것으로 보게 되죠. 금을 예를 들어서 금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통관이 돼서 이거는 식신생제의 국세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천간으로 금이 투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의 군비쟁제의 그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생시를 어느 날에 따라서 대운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화목운이죠.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거는 구분이 갑니다. 왜냐하면 생시에 따라서 수가 오게 되면 이거는 대체적으로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생시에서 목화토가 들어온다, 이건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생시를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생시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시지에서 이제 자수를 보고요. 자수는 이제 정제 시간에 있는 임수는 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신상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화의 무토 자체가 뿌리를 둬서 여기에 간신히 무토가 생을 이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 이 자수는 좌우충이 되죠. 그러니까 지지로 좌우충이 되고요. 연월지로는 인신충이 되는 것이니 내 지지가 모두 충해 있다고 해서 사지전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이것이. 그래서 임자시는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거의 자연분만이겠죠. 임자시를 누가 택일 해서 이날 꼭 나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명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를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수운보다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요 임수는 무토가 이렇게 가져간다라고만, 이 무토는 뭘 하고 있습니까? 개수하고 탐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탐합을 하게 되면 이건 좀 온당치 않은 좀 생시기 때문에, 물론 수를 얻어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뭐 재물을 좀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주 자체가 이렇게 말끔하고 깔끔한 사주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신충이 되는데 오화가 인을 보게 되면 인호화국을 하죠. 원래는 인오술 삼합을 말합니다. 인오술 화국인데 이거는 뭐 어떤 삼합이 되죠. 삼합이 일단 글자 하나가 빠지면 인호술에서 지금은 술자가 하나가 빠져서 인호만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삼합은 아니지만 삼합이 준화해서 먼저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화가 왕해지게 되겠고, 간목으로서 무토를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신충으로 인해서 임수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좀 살아나야지 무토도 윤토해 주게 되고 인호 화국에서 사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간목
자체라고 하는 것도 수가 있어야지만 고사하지 않죠. 말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화운 가게 되면 난리 버거지를 칠 겁니다.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경술대운은 인호술 화국을 짜기 때문에 이때는 어찌됐건 간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운명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되면은 자 오화가 있어서 무토가 뿌리를 뒀죠. 진토까지 얻었습니다. 무토 굉장히 왕합니다. 오의 뿌리를 둔 병화마저 투출돼서 일간을 생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월의 무토라 하더라도 일간이 어떻게 왕하다? 겁나게 억수로 왕하다. 굉장히 신왕한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어 있다. 목화운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이 좋을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수가 살아나서 조금은 중화 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목화운 같다 계속 사주가 지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매우 강해질 것이고요.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마찬가지로 이 생시들은 모두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수운으로. 금수운 때는 좋지만 또 이게 목운 가면 조금 말년운에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태기를 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금순으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목화운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애초부터 목화운이고 67세 가야 그나마 조금 수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니 이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태어나는 게 나은 거고, 말년운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죠. 떨어지는 낙엽도 우리가 조심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태어나거나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태어나거나 하게 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요. 임자시, 경신, 신유시, 계시 정도면 화운을 가도 된다. 즉 아들로 태어날 때는 임자 개축시가 안 된다고 하면 경신, 신유시, 제가 봤을 땐 경신시 이 정도 아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맞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는데 여자라고 하면 저는 병진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